안녕하세요. 코드 없는 프로그래밍 노코프입니다. 오늘은 토큰 Based Authentication or Authorization JWT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지난 동영상에서 Session Based Authorization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자면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는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함께 로그인 요청을 보내면은 서버에서는 프로세스를 거친 후에 아이디와 비번이 맞다면은 리스폰스를 줄 거예요. 세션 아이디를 쿠키에 저장을 해서 돌려줘요. 그리고 이 서버 내부에서는 세션 아이디를 관리를 해줘요.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다가 다시 요청을 하게 될 때 쿠키에 들어있는 세션 아이디가 함께 가겠죠? 그랬을 때 서버에서는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세션 아이디가 존재를 한다면 로그인이 되었을 때만 볼 수 있는 웹페이지들을 보여줄 거예요. 요새는 각각의 서버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케이스가 생겨요. 이러한 여러 개의 서비스와 서버는 하나의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관리를 해주기가 가능은 하지만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토큰 베이스드 어토라이제이션인데요. 이번에도 똑같이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리퀘스트가 들어가겠죠. 이 두 개가 베리파이 되면은 리스폰스를 보내줄 거예요. 토큰을 발급해줘요. 클라이언트에서 다음 요청부터는 토큰을 실어서 리퀘스트를 해주는데요. 서버에서는 이 토큰이 맞다고 확인이 되면은 그에 맞는 어토라이제이션 권한을 클라이언트에게 주는 거예요. 아까 세션과는 달리 서버 내부적으로 세션 아이디라는 거를 관리를 해주지 않아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여러 개의 서버를 만든다고 해요. 이제부터는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접속을 할 때 이때 발급받은 토큰을 여기에 실어서 보내주기만 하면은 이 서버에서는 이 토큰이 올바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해주고 맞다면은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각각의 서버는 세션 스테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토큰만 보고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토큰 베이스의 어토라이제이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JWT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JWT만 검색을 하셔도 JSON 웹 토큰이라는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뭐 JSON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길래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요. 인코딩된 파트와 디코딩된 파트가 있을 거예요. 서버에서 토큰이 발급되고 클라이언트가 토큰을 다시 서버에게 줄 때는 이 포맷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포맷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빨간색 부분은 헤더고 두 번째 보라색 부분은 페일로드, 세 번째는 시그니처 부분이에요. 먼저 헤더를 보시면은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인크립션을 할 건지 타입의 토큰인지를 정의를 해줘요. 페일로드에는 기본으로 준 거는 subject, 그리고 name, issued at, 언제 이 토큰이 발급됐는지 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바꾸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id로 쓰고 각 유저의 유니크 아이디들을 쓸 수가 있겠죠. 뭐 언제 이 토큰이 끝나는지 정도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내용을 넣고 싶으면은 태그와 value, 계속 페일로드에다가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왼쪽을 보시면은 제가 데이터를 계속 넣으면 넣을수록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일로드는 여러분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에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요. 페이로드와 헤더 부분은 인크립션이 되지 않아요. 이 파트에 크레딧 카드 넘버를 토큰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마지막에 서명 부분이 있어요. 시그니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부분에 헤더와 페일로드 부분을 넣고 시크릿 키들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은 페일로드 부분이 인크립션이 되지 않았는데 익스퍼레이션 타임을 무제한으로 변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숫자가 바뀌게 되면은 보라색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시그니처가 틀렸다고 나와요. 이 파트가 바뀐 만큼 서버에서 이 부분을 시크릿 키와 함께 SH256으로 해시 값을 받아오는데 그 해시 값이 여기 써져 있는 값과 다르기 때문에 서버에서는 이 토큰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크릿 키가 한번 유출이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시크릿 키를 새로 정의를 해주면 돼요. 이미 발급된 토큰들은 모두 인밸리데이트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토큰이 하나 발급됐을 때 이 유통기한을 일반적으로는 몇 분, 최대 1시간 정도로만 토큰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시크릿 키를 만든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면 HTTPS에서만 토큰을 보내줘야겠죠? 클라이언트에서 이 토큰을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한 저장소에 저장을 해야지 안전하게 저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클라이언트가 웹 브라우저의 경우에만 이야기를 드렸는데 모바일 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싱글 페이지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또한 서버로 접속을 하던 토큰만 제대로 밸리데이션이 된다면은 서버에서는 로그인된 리스폰스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토큰 베이스와 세션 베이스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